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취업 준비와 구직 활동은 사실 좀 개념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것과 구직 활동 뭐가 다른지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취업을 확정하기 전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요,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다 취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취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왜냐면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나 현장 실습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나가서 뭔가 취업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활동, 취준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쓰면서 면접을 다니는 것도 취준이라고 우리는 보통 통칭하거든요. 근데 개념이 약간 다르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취준은 스펙을 쌓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회사에 가기 위해 서류를 써서 서류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취업 캠프라던가 취업 프로그램 통해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써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취준인데 이거를 실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구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그냥 취준을 하고 있는 거냐, 요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틀어서 취준하니까 취준 생활이 길어져요, 어째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구직 활동을 하는 게 길어지는 거는 사실 문제가 맞고요. 취준은요, 자, 스펙을 만드는 거는 제가 명확하게 정해 드릴게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 끝나야 구직 활동에 나섭니다. 그 앞에는 막 100마디를 해도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자, 취준은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내가 뭔가 하고는 있어요. 자, 이 상태를 다 취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면요, 대부분 얘기가 뻔해요. 보통은 뭐 스펙이 좀 모자라서요, 뭐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내가 지금 자격적으로 볼 때 입사 지원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지원서는 쓰지 않고 취준 상태라고 본인이 생각하신다 그러면요, 당장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스트레스만 매일 받고 일단은 내가 지금 이 생활에서 뭔가 벗어나가자 하는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려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보통은 구직 활동을 한다는 거는요, 원서를 쓰고 데드라인이 있고 마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회사에 노크를 하는 사람들,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이 바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는 와중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불합격 통보도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짠 하고 이제 문자가 오죠. 최종 합격 축하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취준으로 넘어가는 거고, 바로 거기가 사회 입직을 하는 딱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뉴스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대학생 구직 활동 실태 해가지고 전경련에서 이거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이 자료가 많이 좀 인용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구직 담년 상태가 65.3%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 거의 안 한다, 이 부분인데, 자, 쉬고 있다, 거의 안 한다는요, 뭐 취업을 안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의례적으로 하고 있음이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이 사람들이 원서는 쓰지 않는데, 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원서는 안 쓰고 구직 활동, 그러니까 이 본인이 채용 공고는 많이 보죠. 그런데 막상 지원은 안 하죠. 하지만 스펙에 쌓여지는 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죠. 자, 이게 이제 의례적으로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만큼의 숫자가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 스펙을 좀 세탁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던 동대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보통 상위권 대학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 숫자하고 공무원 준비하겠다, 이 부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보통은 전공과 다른 뭐 직업전문학교나 폴리텍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전공 외에 다른 걸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21.2%, 그러니까 이 직업훈련학교, 직업학교, 재취업 과정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도 숫자가 저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9.6%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취준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원서를 진짜 내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최근에 많은 우리 중견 기업들 제가 좀 가가지고 면접관 교육을 하고
이 부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아, 요즘은 20대 지원서를 구경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대기업에는 뭐 넘치죠. 그런데 한 중견기업 정도, 그러니까 네임드 회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지원하는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청년의 수도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취준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은 스펙은 좀 쌓고 있지만 원서는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견기업들은 중고 신입을 뽑을 수밖에 없고 경력자를 그냥 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쓰는데 돈 안 듭니다. 네, 뭐 일본처럼 다 손으로 써서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드니까 자, 보세요. 내가 저 회사는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써. 이 회사는 나를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안 써. 저 회사는 내가 붙을 수는 있는데 굳이 쓸 필요 없지. 자, 이거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합격, 불합격은요, 회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데 서류를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부족한데 서류가 붙을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 회사의 판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원을 미뤄둘 필요가 없어요. 자격이 되시고 어느 정도 되시면요. 바로바로 이제 원서 쓰셔갖고 취업하려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취업을 하면 9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되고 막 뭔가 옥매인 삶을 다시 살아야 된다? 아, 일단 지금 좋은데? 하면서 그냥 밀어두는 거라면요. 너무 내가 취준생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통은요. 6개월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보통 대기업 위주로 그냥 6개월 동안 취준을 하면,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면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 보통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네임드, 그러니까 이름은 알려진 회사들, 그러니까 이름 좀 알렸는데 여러분도 그냥 아무 회사나 검색해 보진 않죠. 이름을 좀 들어봤는데 하면서 검색을 해서 나와요. 그 정도 쓰면 한 30군데 정도 늡니다. 그리고 직무를 중심으로요. 아, 일단은 회사도 물론 조금 알아보겠지만 직무를 중심으로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에는 최대한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요. 거의 한 30개에서 50군데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내가 그 상태가 아니라면요. 사실 그냥 취준, 스펙을 쌓고 있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스펙을 쌓고 있는 활동을 멈추는 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네,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 무한하게 쌓을 수 없습니다. 스펙이 높아지잖아요. 높은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스테이지로 옮겨가기 때문에 취업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취업에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